네, 오늘은 8회차에 해당하는 함수 부분, 우리 3회차에서도 만나봤고요. 그리고 6회차에서도 이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다루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부록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강의안과 그리고 엠파일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8회차 해당하는, 네, 드디어 이제 2회밖에 안 남았네요. 네, 잠시만요. 네, 대기실 수락을 제가 잠깐 하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8회차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9회, 10회가 남았는데 9회에서는 이제 매트랩의 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프를 핸들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10회에서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드디어 종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10회차 구성을 했는데요. 여기 이 부분에서는 기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영상 처리나 이런 신호 처리에 관한 부분은 또 심화 과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진행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부분 복습해야 하는지 부분부터 말씀드리고요. 지난 7강에서 저희가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 강의를 좀 진행하고요. 함수의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익명함수란 무엇인지, 그리고 주함수, 부함수, 중첩함수, 되부름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장된 수학함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내용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구조체 벡터를 하다가 지난 시간에도 좀 제 인터넷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시 이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보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장표만 쭉쭉쭉 넘겨드려서 이 부분 실습부터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화 가게에서 판매하는 모든 워킹화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이 구조체 벡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실습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구조체 벡터는 어느 분야에서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으냐면, 위에 이제 설명해 드렸던 대로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정보량이 많을 경우 이들 정보를 개별적인 구조체 변수가 아닌 이 벡터들에 저장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벡터를 확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트랩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매트랩 화면 보이는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텍스트 파일에 보시면은 코드가 나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만약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는 분들께는 타이프할 스크립트를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일단
어떤 걸 가지고 이제 워킹화에 정보를 저장하려고 하냐면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아이템과 코스트, 프라이스, 그리고 코드, WF라는 이런 내용의 이제 정보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근데 구조체로 이 부분을 벡터로 해서 이 부분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계산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어느 부분인지 혹시 지금 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잠시 좀 갔어요. 네. 지금 제가 뭘 찾으려고 했냐면, 이렇게 아까 이제 했던 대로지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일단 그 정보를, 빈 정보를 넣어둡니다. 이렇게 구조체에다가 빈 정보를 넣어두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구조체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스트럭처를 클릭하시면 지금 필드라는 표가 등장을 하죠. 변수 EW, 워킹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값이 다 0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 표가 잘 보이시죠? 이 작업 공간에 지금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방법, 다른 방법이라고 나와 있던 부분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지금 0번으로 이렇게 이 필드에 아무것도 없는 이 가격이나 아이템 부분, 그리고 비용, 이제 그 코드 이런 부분에서 0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필드들에 일단 1번에다가 이제 34, 5만 원, 뭐 8만 5천 원, 뭐 이렇게 딱 넣겠습니다. 그럼 1번 필드에 지금 값이 들어가 있는 광경이 보이시나요? 변화되는 게 보이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확인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2번도 지금 넣었습니다. 아이템 28번 아이템을 지금 넣었어요. 0번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어떻게 바뀌는지 그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뜻에서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어떤 구조체를 생성한 다음에 이것을 어떤 그 1 곱하기 3에 해당하는 행렬이잖아요. 지금 그곳으로 지금 각각의 행렬 부분에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번, 워킹화 3번의 필드에는 이렇게 나중에 이제 0번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이 변수에 쭉 가격과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네,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에 대한 부분을 네, 타이프를 하게 되면 이 구조체가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 곱하기 3의 구조체 배열이다라고 이렇게 아이템, 코스트, 프라이스, 코드 이런 식으로 필드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확인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의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이 W 슈즈라는 게 3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안에다가 3이라고 그 원소의 값을 넣어 주시면요. 이 필드, 3번 필드에 대한
그 내용, 정보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어떤 인덱싱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점 연산자를 확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 점 연산자에 대해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코드라고 넣어주면 그 각각의 이제 필드에 대한 값을 이제 그 항목을 넣어주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시 출력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뒤에 점 연산자를 붙여서 구조체를 그 특정 구조체를 참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필드를 또 참조하는 거죠. 네,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 모든 원소에 대한 그 필드 값을 확인하시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fprintf라는 우리 기억나시죠? 문자열 보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개행을 해주시면 이 프라이스에 대한 필드를 이렇게 쭉 가격에 대한 부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네, 확인되셨나요? 자,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그 필드의 값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시간이던가요? 저희 이제 두 번째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버리지를 내는 그런 그 미션을 하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그 배열의 그 값을 계산하는 부분을 저희가 본 적이 있어요. 이 구조체에서도 그 각각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price 100이라는 그 변수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는 이 WCG의 price 이 필드를 참고하겠다라고 이렇게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어느 부분인지는 네, 그 동일한 모든 필드에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필드를 지금 참조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평균 합계를 내려면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 아시죠? 네,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WCG라는 프라이스를 이렇게 한번 네, 합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이제 그 프린트 슈즈라는 어떤 그 펑션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프린트 슈즈라는 프린트 W 슈즈라는 네,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얘는 이제 이 프린트 W 슈즈라는 이런 그 스트링 벡터 값을 보여주는 그런 네,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printf를 이용해서 아이템, 코스트, 프라이스, 코드 이렇게 먼저 항목을 지정해 준 후에 이 부분 스트링 벡터 값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네, 요거 코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문 부분에는 네, 들여쓰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이 print w 슈즈라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냐면요. 이 구조체 벡터의 값을 보여주면 됩니다. 네,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여기 print w 슈즈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함수의 값을 이제 치잖아요. 일단은 제가 CLC로 조금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인자값에다가 구조체 벡터 값을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표의 형식으로 이 프린트를 해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 우리가 표 형태로 지금 어떤 코드를 생성하게 된 거예요. 네, 확인되셨나요? 여기까지 진행되시면은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 공유를 슬라이드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 구조체의 필드 값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 그리고 이 구조체 벡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부 필드들이 이 벡터인 구조체를 한번 또 생성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학생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필드를 가지고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이름과 학번 그리고 시험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 성적은 다시 이 3회로 걸쳐진 시험 성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어떤 구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어떤 그 학생의 이제 구조를 보는 거죠. 학생의 구조. 네. 여기 학생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각 그 필드에는 학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다음에 또 하나 실습을 해야 돼서 일단 요 그 학생에 대한 부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이런 그 필드의 그 구조를 한번 보시고요. 제가 또 그 매트랩 화면으로 다시 공유를 옮기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실습을 마치셨으면 클리어와 CLC로 일단 네, 작업 공간을 깨끗하게 비워주시고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이제 그 채팅창이 조금 힘드시면 뭐 옆에 반응 그 아이콘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1번이나 0번 이렇게 네, 1은 네, 했다, 안 했다 그러면 0 이렇게 적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지금 명령창에다가 이 필드를 적어 주려고 합니다. 자, 스튜던트라고 해서 이 김영수, 최일훈, 박희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스튜던트 해가지고 1, 2, 3회 필드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번부터 이렇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구조체 생기는 거 보이시죠? 네, 하나만 넣어도 이렇게 우리는 지금 3번부터 했기 때문에 위에는 빈 필드가 나타나고요. 네. 앞에 이제 보시면 3번부터 했기 때문에 1번, 2번도 지금 필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확인되시나요? 구조체를 지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봐주세요. 3번을 먼저 하는 이유는 네, 구조체 생성을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지금 3번 먼저 하고 스튜던트 1, 2번. 자, 김영수, 최일훈, 그리고 박희윤이라는 3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대한 점수를
네, 기록했습니다. 다 되셨나요?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니요, 그 뭐죠? 지금 세 개에 해당하는 지금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student라고 이렇게 남겨보시면, 네, 다음 필드를 포함한 1 곱하기 3의 struct 배열이 생성이 되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name, id number,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3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해봤던 대로 이 student 해서 2번에 해당하는 필드 값을 출력해라 라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박희윤에 대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테스트에는 지금 이 배열값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1, 2, 3차에 해당하는 성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지금 네임에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지금 네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1이라고 인자값을 넣으시면 앤서는 박이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 보이시나요?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개별적인 구조체들과 필드를 참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값을 데이터를 지금 추출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 그래서 2번 필드에 테스트 3차 테스트를 가져와라 하면은 85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 구조를 참조해서 각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 점수를 계산한다거나 어떤 프린트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M 파일에 보시면 테스트 avg, average라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테스트 average. 네. 이렇게 테스트 average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구조체 벡터 str 벡터라는 그런 인자값에 어떤 원소 값에 테스트 평균 점수를 프린트하겠다. 그래서 안쪽에는 그 공식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fprintf 해서 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소스 이해되시죠? 여기도 폼은 안쪽에는 들여쓰기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요게 이제 되셨으면은 이제 우리가 만든 구조체 벡터를 가지고 이 펑션을 이용해서 평균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명령창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CLC로 제가 또 창을 조금 비운 후에 자, 네, 여기서는 클리어나 하시면 안 돼요. 네, CLC만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테스트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다가 구조체 벡터를 넣었습니다. 이 필드 값이 쭉쭉 출력이 되면서 평균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출력이 되는 모습 확인되시나요? 네, 이 부분은 꼭 해보시고 지나가시길 네, 권장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이라서 네, 실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해도가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네, 매트릭 버벅대나요? 그런 날이 있어요. 가끔씩. 네, 저는 네, 금요일이 살짝 두렵습니다. 네, 금요일이 네, 워낙에 이제 부하가 좀 많은 그런 요일이에요. 딴 날보다. 네.
그래서 내가 좀 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항상 조금 긴장을 하곤 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튕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평균 값을 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 구조체 벡터를 가지고 이 평균 점수를 내고 프린트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실행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제가 슬라이드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중첩된 구조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구조체 벡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부분에 평균값을 내는 부분 한 번씩 실습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중첩된 구조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그 원소 가운데 또 구조체예요. 이게 이제 말이 조금 그냥 글로만 표현하면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주머니가 하나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서로 달라요. 이제 김영수 학생은 뭐 수학이고 뭐 최일훈 학생은 영어 전공이고 그리고 박희윤 학생은 공학 설계 전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전공이 옆에 있군요. 제가 죄송한데 옆에를 읽었어요. 화공이고 기계고 전기다. 이렇게 전공이 각각 다른 그런 타학과에서 지금 다들 수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수학도 전공 이제 그 수강을 하고요. 수강 신청을 했고요. 영어 신청했고 그리고 공학 설계를 지금 신청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김영수 학생, 최일훈 학생, 박희훈 학생의 이 필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구조체를 또다시 중첩되게 이렇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조금 복잡해 보이죠? 복잡해 보이지만 네, 타이핑을 해보시면 아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조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매트랩으로 화면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 두 개의 방법이 있는데요. 네, 두 개 다 해볼까요? 아래 것만 해볼까요? 두 개 다 해볼까요? 하나만요. 네, 그러면 아래 것만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아래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매트랩으로 제가 공유 화면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CR1부터 지금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 크레디트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 적용을 할 거예요. 자, CR1, CR2, 그리고 CR3 크레디트예요. 크레디트. 크레디트라는 이런 네, 필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CR1 이렇게 만들었어요. 각각의 지금 매스, 잉글리시, 그리고 공학 설계라는 지금 각 필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필드를 가지고 이 구조체를 가지고 자, 스튜던트 잠깐만요. 어디가 지금 제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앞에 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요거를 먼저 하고 나서 잠깐만요. 앞에 게 지금 제게 그 앞에 그 뭐죠? 클리어를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앞에 변수가 있어서 그게 지금 쓰여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까 이제 제가 변수를 클리어를 안 하고 CS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될 거예요, 아마. 아까는 제가 변수를 중첩해서 써서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구조체에 대한 필드들을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타이핑이 되셨나요? 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그 필드에 값을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스튜던트라는 이 구조체를 또 필드에 대한 정보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작업 공간에서 스튜던트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CR1 크레디트에 대한 부분 한 번씩 필드 값을 확인해 보세요. 다 되셨나요? 잘 안 되실 경우에는 꼭 그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제 뭐 되셔서 안 남겨주신 거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꼭 그 증상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안 되실 경우에는 꼭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리 이 크레디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보를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매스, 잉글리시, 디자인 부분 이렇게 출력이 되는 부분 나올 거예요. 중첩된 구조체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확인이 되시나요? 크레디트라고 지금 했어요. 2번에 해당하는 박희윤 학생에 대한 정보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의 성적만 또 이 조회를 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뒤에 또 점을 찍는 거죠. 아까 점을 찍었는데 그 뒤에다가 또 점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치면 다시 또 이 디자인에 대한 그 김영수 학생의 그 디자인에 대한 그 점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조회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학생, 그 만약에 이제 1번 최일훈 학생의 전공이 뭘까라고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 네, 기계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인자값을 주고 그 다음에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네, 필드의 값을 확인하는 부분 지금 그 중첩된 구조체로 실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 영어 시험 성적에 대해서 이 학생들의 영어 시험 성적에 대해서 평균을 한번 또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는 더 하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n이라는 어떤 그 일반 변수에다가 길이를 넣어줍니다. 아까 랭스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1번 학생의 지금 영어 성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n이라는 지금 그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영어 성적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그냥 넣습니다. 합을 더해서 그냥 셋으로 나누면 되죠. 어렵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그 변수가 좀 길어서 그렇지 네, 내용은 그냥 3개를 더해서 거기에 대해서 3을 나누면 됩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했더니 네, 잉글리시 에버리지가 87.1111이라고 나오는 것 확인이 되시나요? 여기까지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우리는 또 구조체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수요일 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볼 부분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함수예요. 함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이 공유 화면을 옮기고 있습니다. 자, 함수 부분입니다. 함수 부분인데요. 우리가 3회차에도 알아봤었고 6회차에서도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안 나시면 복습 영상 추천드립니다. 네, 좀 버벅거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거기에서 일단 리마인드를 하자면 함수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function, definition, line 이런 식으로 우리 이 함수 파일로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입력 인자와 출력 인자가 있다라는 것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출력 변수 그리고 입력 변수 이런 식으로 네, 개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부분인데 어떤 출력 인자와 입력 인자가 있으면 네, 2개의 입력 인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출력 인자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양하게 함수 파일이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필드 값을 네,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제가 지금 진행을 해보고요. 그 부분을 보충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진도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필드 값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한번 다시 네, 그렇습니다. 중첩해서 만들죠. 요거는 함수 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거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영문이지만 이 펑션 핸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function handles in MATLAB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A function handle is a data type that describes a function. This could be a named function or an anonymous function. This is an important concept to know in MATLAB if you're trying to use a function that only accepts another function as an input. First, a named function handle represents a function that is stored in existing program files, including built-in MATLAB functions and custom functions you write yourself. The other type of function handle is an anonymous function. This represents a function that is stored in the same file that you're calling the function. This is generally much less sophisticated, can execute only a single statement, and only return a single output. First, let's write a basic function custom to use function. 네, 여기까지 제가 익명 함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짝 유튜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시간 나실 때 한 5분 안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씩 리마인드 하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명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코드가 조금 그래도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 CR1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나의 덩어리잖아요. 덩어리. 그래서 필드를 다 지우는 것보다는 뭐 하나의 하나의 필드를 네, 지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건데 네, 말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진도를 나간 후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anonymous function이라는 익명 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이제 보통 그 골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수 앞에다가 우리가 골뱅이 연산자를 하나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M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아도 함수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요거 그냥은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안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것도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명 함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 매트랩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매트랩 화면 지금 공유해 드렸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여기서 이제 그 로그 함수를 한번 이 계산하는 것을 익명 함수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부분은 네, ln이라는 원래 ln 같은 경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 함수로 쓰여지죠. 어떤 그 뭐죠? 그 특성이 있는 그런 코드이긴 한데 이 매트랩에서는 ln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함수 핸들이라고 나오는 그런 익명 함수를 넣었습니다. 네, 확인되시나요? 지금 보시면 네, 옆에 아까 우리가 이렇게 격자 무늬의 그 바둑판 모양의 이제 아이콘이었다면 지금 약간 상자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함수 핸들이라고 합니다. 함수 핸들이라는 부분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르다. 어떤 그 변수이긴 한데 변수인데 그 나타내는 모습이 이 익명 함수라는 부분은 다르다. 함수 핸들인데 그게 익명 함수다라는 것인데 모양이 다르다.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클리어 하겠습니다. 클리어하고 CLC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실습을 넘어갔다가 아까 그 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우리 계속 했던 원기둥 기억나시죠? 원기둥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기둥에 대한 이 내용을 익명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반경이 R이고 높이가 H인 이 원기둥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 지난번에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요거는 중학교 네, 수학 그 문제에 해당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실린더 볼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익명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네. 되셨나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경과 높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2,3으로 이 반경과 높이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37.6991이라는 이 답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금 우리 익명 함수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떤 펑션으로 m 파일을 만들지 않았는데 지금 값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이제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지금 펑션 파일을 m 파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익명 함수라는 내용으로 앞에 골뱅이만 붙여서 지금 했습니다. 제가 골뱅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한가요? 저 이제 이게 네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1.6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2:5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 값을 네, 높이에 대한 값을 다르게 주어서 지금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타입을 보시려면 그러니까 클래스 지금 여기 보시는 여기 지금 클래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어떤 클래스인지 확인을 하시려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 그 클래스는 펑션 핸들이다 라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함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수의 값이 있긴 한데요. 일단 미리 정의된 변수하고는 좀 다릅니다. 익명 함수는 뭐죠? 휘발성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중간에 값이 변한다. 그러면 다시 이 익명 함수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또 어떤 그 괄호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뭐죠? 랜덤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랜덤 함수를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이렇게 랜드라는 그러니까 그 RINT라는 그런 익명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answer는 이렇게 나오죠. 아, 잠깐만요. 여기 아니고, 네.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RINT 괄호를 이렇게 해주시면 O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 핸들에 대한 그냥 괄호를 안 치고 이렇게 그 타이핑을 하시면 함수 이름만 정해주시면 펑션 핸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 되셨나요? 아까 우리가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했었어요. 위에 있죠. 요 실린더 볼륨 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아래에 있죠. 자, 일단 요걸 했어요. 요거를 지금 실린더 볼륨이라는 이런 익명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걸 저장해서 쓰고 싶어요. 그럼 MAT 파일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FV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FV라는 걸. 이렇게 save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면 아직은 이 폴더 부분에 나오지 않습니다. 세이브를 했는데 나오지 않아요. 일단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지워봐야지 진짜로 나오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자, 클리어라고 이렇게 네,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싹싹 지워볼게요. 네, 싹 지워보고 나서 요거를 아까 우리 FV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 로드라고 해서 FV라는 네, 그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가져와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이렇게 FV가 등장을 하고요. 작업 공간에 살아나는 모습 보이시나요? 네, 후라고 하면 현재 있는 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후라고 치면 우리가 이제 작업 공간에 저장이 된 변수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린더 볼륨을 이렇게 치게 되면 펑션 핸들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보셨나요? 자, MAT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네, 저장이 되는 모습 지금 확인이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명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저장을 하시려면 이렇게 네, 중간에 세이브 하시고 다시 로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함수 핸들에 대한 부분 나누려고 합니다. 함수 핸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플로팅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플로팅을 엄청나게 많이 해볼 거예요. 이제 그래프에 관한 부분을 9회차에서 해볼 예정인데 오늘 조금 맛보기로 한번 이 핸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ln이라는 그런 네, 그 익명 함수를 하나 만들었었죠. 일단 클리어 하시고 CLC 하신 후에 ln이라는 부분으로 로그 함수 만들었던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요거 되셨나요? 자, 요거 가져올 거예요. 익명 함수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고 나서요. 바로 그냥 익명함수도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자, f플롯 사용하면 되거든요. 자, ln이라고 하고 이렇게 뒤에 인자값을 주었습니다. 자, 확인되시나요? 네, 그러면 요거 지금 팝업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시죠? 자, 도킹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킹하면 이 그래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로그 함수에 대한 부분, 익명 함수로도 지금 플로팅을 진행했다라는 부분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지금 중간에 그 장표에서 그 어떤 사인 값을 그 문자형 벡터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 릴리즈 버전부터는 그 F플롯에 대한 부분이 문자형 벡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빨간색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했어요. 하지만 대학에서나 어떤 회사 같은 데서는 기업체 같은 데서는 꼭 그 최신 버전을 쓰지 않습니다. 옛날 버전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네,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어떤 함수의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다시 공유를 슬라이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익명함수 봤었고요. 네, 지금 여기 로그 함수에 대한 부분 진행을 했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제 이 함수 핸들이 이제 그래프를 또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네, 어떤 인수인데 지금 그 코사인이라고 그냥 치게 되면은 골뱅이가 없어서 지금 네, 그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지금 그 장표에는 소개가 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FF 이그잼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매트랩으로 갈게요. 네, 지금은 이제 FF 이그잼이라는 M 파일을 제가 열었습니다. 네, 장표에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이런 플로팅 파일이에요. 이제 그 코사인 쪽 이렇게 그 함수를 전달하는 부분인데요. 그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벡터 값을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 값을 계산한 후에 그래프를 작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명령창에 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창에 뿌릴 때 이 그냥 FF 이그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했던 그냥 코사인이라고 그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COS 입력 인수가 부족합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오류 메시지를 뿌려줘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네 요거 그 익명 함수로 이렇게 네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코사인 하면은 요것도 도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까지 지금 테스트 해보셨나요? 자, 요거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function to str이라는 그런 네, 지금 함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FEXM이라고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거는 또 다시
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또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볼게요. 자, CLC 일단 하고요. 정육면체 스퀘어 볼륨 해서 지금 정육면체의 그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네, 펑션 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썼던 이 FF 요 부분을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그래프가 바뀐 모습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그 문자열을 함수 핸들로 전환하는 네, 제가 좀 빠른가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장표를 다 못 끝내는 바람에 오늘 그 원래는 조금 그 항상 저희가 10회를 나가기 때문에 좀 언제는 좀 일찍 끝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리고 있었는데 늘 정시에 이렇게 마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분량이 많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시뮬링크를 보여드릴 수 없었다는 점이 이 쿼리에다가 시뮬링크까지는 이제 그 삽입을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시뮬링크를 하면은 정말로 이제 그 인베디드 쪽에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매트랩의 장점이 있는지 또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제 혹시나 시간이 되면 그 부분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 갈 길이 바빠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할 동안 실습 마저 해주세요. 제 FF 이그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요거 닫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FSTRF라는 그런 M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함수 이름이 문자열로 전달이 된다라고 지금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함수 핸들로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전환을 시켜서 요 내용을 그 입력 인수로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제 요것도 진행을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단 요걸 해놓고 요거를 일단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혼동이 되실까 봐 제가 일단 CLC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FSTRF라는 이렇게 안에다가 문자열을 넣어줄 거예요. 코스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코스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FSTR이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팝업이 돼서 안 보였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은 이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또 익명함수로 또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자, fplot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바꿔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피겨의 변화가 일어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자세한 설명을 지금 드리기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함수 핸들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이 여러분께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실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응용할 분야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어떤 뭐 신호처리라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잖아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요즘 데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에서도 매트랩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만, 네, 심화 과정이 아닌 이상은 기본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F2벌이라는 함수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거는 볼게요. 자, CLC 한 번 더 하고, 자, 이렇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그 코사인 1.5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이제, 네, 조금 다르죠? 그 코사인 1.5. 이렇게, 네, 값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F2벌이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네, 해당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정식을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fx라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네, fx라는 것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근을 한번, 네, 초기값 근처에 있는 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한 번씩 그냥 대충 이제 해보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셀 배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입력 인수의 수를 저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거 제가 조금 발음이 조금 네, 요거는 정말 이 인수들의 수를 그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명령어가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장표를 그 띄워놨고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가변적인 인수들의 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내장 셀 배열인 그 아그라고 하죠. 아규먼트의 아그입니다. 그리고 아그,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입력 인수와 출력 인수를 저장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입력 인수들의 수를 반환하고요. 그리고 이 출력 인수들은 어떻게 반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또 이제 실린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에 이제 그 표면적을 계산하고 이 인치 단위로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네, 원기둥 실습이에요. 또 네, 그 늘 하던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실린더 에어리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매트랩으로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매트랩 화면 잘 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클리어, 그리고 CLC라고 이렇게 일단 네, 화면을 비우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리고 실린더 에어리어라는 함수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M 파일을 불러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네, 내용이 나와요. 내용이 지금 그 아까 나온 그 가변적인 입력 인수들의 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설명을 한번 보시는 게 좀 나을까요? 그 도움말이 있어요. 도움말. 도움말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그인이라고 이렇게 네, 값을 보시면 이제 도움말 문서가 뜨게 되는데요. 이것도 공유 다시 해야지 이제 또 볼 수 있으시겠죠. 자,
도움말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아그인이라고 하는 가변 길이 인수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이쿠 이런. 네. 잠시만요. 이게 왜 나오죠? 다시 보겠습니다. 네. 팝업창 안 떴죠? 저만 떴나 봅니다. 네, 이렇게 바아그인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함수 정의문의 입력 변수로 이를 사용하면 함수가 임의 개수의 입력 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도움말에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셀형 배열이다 라는 점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n이라고 했잖아요. n이 이제 명시적으로 선언된 입력값 다음에 함수가 다 받게 되는 입력값 개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 봐도 그렇게 막 눈에 확 들어오진 않아요. 몇 번 이제 써보시면은 그러면 좀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매트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아그인이라고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바아그인이라고 이렇게 네, 인수를 정했습니다. 네, 코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수가 다른 거예요. 입력 인수가 2개냐, 3개냐, 거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코드를 보자면요. 인수가 3개가 전달이 되면 인치를 피트로 전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네, 하여튼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인수를 한번 2개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개를 한번 자, 명령창에다가 인수를 한번 2개를 넣어 보세요. 자, 실린더 에어리어라는 이런 함수에 네, 인자값을 2개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치예요. 인치. 지금 나오는 값은 인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3개일 경우에는 요거를 피트로 계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인자값이 지금 다릅니다. 2개냐, 3개냐가 지금 다르게 이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제가 어떤 설명을 하는지 아까 그 바아그인이라고 했을 때는 잘 이제 이해가 안 되셨죠?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가끔은 처음에는 이 내용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 이제 그 어떤 소스를 구현해서 직접 실행해 보는 그 부분이 가장 이해를 빠르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네, 다들 이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아웃도 지금 할 거예요. 이제 아웃이라는 것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는 셀형 배열인데 요것도 보시면은 직접 해보셔야지 이것도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출력 인수들 수도 이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outdim이라는 그런 M 파일을 오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입력 인수가 스칼라가 되면 문자열 스칼라, 그리고 벡터면 문자열 벡터, 그리고 만약에 행렬이면 문자열 행렬을 반환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각각의 타입에 따라 이 출력되는 인수가 달라지는 그런 소스가 되겠습니다. 코드가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요. 요거는 펑션.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네, 그 패스를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출력하는 내용입니다. 네, 여기도 들여쓰기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if 문 쪽, 그리고 else if 문 쪽, else 쪽 지금 들여쓰기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서 지금 코드를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M 파일 그냥 오픈하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오픈 되셨나요?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확인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세 개의 그 스칼라, 벡터, 그리고 행렬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스칼라 값, 그리고 벡터 값, 또 행렬 값에 해당하는 x, y, z에 대한 부분 이렇게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x, y, 또 z. 이렇게 채팅창에 있는 내용, 변수를 생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이제 봤던 그 아웃딤이라는 부분 있죠. 여기 부분 보시면 바 타입이라고 해서 지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죠. 요거를 지금 아웃딤 해서 지금 그 설정을 할 거예요. 설정. 자, 이렇게 하면 바 타입은 스칼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값이었어요. 방금은. 자, 그러면 y에 대한 값도 한번 조회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뒤에 이제 인자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부분이 지금 벡터, 그리고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확인되셨나요? 자, 아까 우리 그 인자값이 있긴 있었는데요. 앞에 부분에 이제 만약에 Z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하질 않고 그 행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Y라는 그 벡터 값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아웃딤으로 호출되는 중 출력 인수 바 아그 아웃의 값이 대입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네, 오류 메시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수에도 값이 대입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셨나요? 네, 제가 지금 너무 빨리 지웠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시 볼게요. 자, RC라고 지금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되네요, 그냥. 네. 제가 지워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일단 우리는 그 DATN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함수를 한번 또 그 찾아보겠습니다. DATN. 요거는 입력 인수의 차원 및 원소들의 총수를 반환한다 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이제 그 어떤 행렬을 인수로 받아들여서 그 행렬의 행과 열의 수, 그리고 그 원소들의 총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출력으로 반환해주는
그런 함수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즈예요. 로컬 사이즈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네, 그 이렇게 Z에 대한 그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인자값을 넣어서 DATN Z라고 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2와 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R과 C, 로우와 칼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네, 다른 또 출력하는 모습,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거기는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또 쳐보겠습니다. NM이라고 또 쳤더니, 거기에 대한 부분은 8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두 함수에 대한 부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브 펑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잠시요. 제가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하고 싶지만 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네, 진도가 빨리 나가는데도 네, 분량을 조금 제가 많이 잡은 편이라서 장표에는 일단 되도록이면 좀 다 넣어 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복습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혼자 자습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많이 이제 장표에 삽입을 해 두고 있습니다. 예제는 이제 본인 혼자서도 이렇게 실습을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조금만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뿐이지, 네. 직접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셔야 매트랩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부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브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M 파일이 있어요. M 파일이 있는데 또다시 부함수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서브라는 원기둥에 대한 그런 부피를 계산하는 부분 계속 저희가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프린트하는 함수를 또 하나 호출하는 그런 내용의 네, 서브 M 파일을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함수는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하고요. 호출되는 부함수는 서브 펑션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린더 AV라는 M 파일을 주 함수로 이제 두고 서브 펑션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매트랩에서 한번 또 공유를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매트랩 화면으로 지금 다시 공유 화면을 바꿨고요. 일단 클리어로 기존의 예제를 실행했던 부분을 다 지우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드린 부분이 서브 실린더 AV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주 함수가 아니라 부함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하는 AV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얘가 이제 하는 일은 그거 하나예요. 호출하는 거. print av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를 보여드리면 주함수가 있어요. 주함수, 실린더 av라는 요 주함수가 있습니다. 네, 확인하셨나요? 그래서 펑션, 이 지금 인자값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자, 출력하는 값이 있으면, 인자값은 이렇게 입력이 되는 값이 있습니다. R과 H, 우리 계속 했던 그런 반경과 높이가 나오면 부피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과
부피를 계산하는 부분이 지금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read RH라는 또 함수가 있습니다. 자, read RH 요거는 이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 문자열을 넣어주는 부분이죠. 반경 입력해라, 높이 입력해라 라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 AV라는 것을 봤고요. 제가 지금 또 뭘 보여드려야 되나요? 프린트 AV를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이렇게 프린트 AV라는 함수도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지금 함수가 이루어져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help라는 것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help라는 것으로 명령창에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정한 이 코멘트가 등장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하는 부분, cal 실린더 av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주 함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help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연산자, 지금 이제 뭐죠? 크다라는 연산자라고 이제 하면 되겠죠. 크다라는 연산자를 이용하면 주함수, 부함수를 모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부함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브 실린더 AV라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제 그 원기둥의 반경이 2.4다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높이는 5.8이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반경이 2.40이고 높이가 5.80인 원기둥의 경우 표면적은 123.65이고 부피는 104.95이다라는 그런 출력문을 수행을 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 더 복습을 쭉쭉 해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주함수, 부함수가 나눠져 있는지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실행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라오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일단 중첩 네스팅이라는 부분도 조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스팅 지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지금 부함수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매트랩이에요. 자, 슬라이드 쇼로 이 중첩 함수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귀까지 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지금 또 6분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도 빨리 가볼게요. 자, 중첩 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중첩 함수 같은 경우는 네스팅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부 함수예요, 내부. 네스팅은 보통 둥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그 내부 함수에서 이 수행을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끝에 end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린더 볼륨이라는 그런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랩 화면으로 제가 지금 다시 공유를 바꿨고요.
네스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실습하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실린더 볼륨이라는 그런 M 파일을 불러보겠습니다. 실린더 볼륨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원기둥의 반경과 이 높이를 입력받아서 부피를 반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볼륨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서클 에어리어라는 그런 또 내부 함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V는 그러니까 V라는 변수에 실린더 볼륨 해서 인자값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볼륨에 넣어주면은 이제 이 값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주죠. 그렇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재기함수, 네, 대부름 함수라고 하는 재기함수까지 제가 지금 가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첩함수 봤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잠시만요. 네, recursive function이라고 하는 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 함수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저기 이제 제가 콘센트 멀티탭을 왜 넣었냐면요. 인피니트 파워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되부름 대신에 루프나 벡터화 코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저렇게 네, 얼토당토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네,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네, 리커시브 펑션 같은 경우는 어떤 팩토리얼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출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factcom이라는 그 내용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해보는 게 낫겠죠. 네, 이것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랩 화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부름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n 팩토리얼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factcom이라는 이 함수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대부름 형태를 이용해서 이 팩토리얼을 계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명령창에서 factcom 해서 인자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계산을 하면 자, 값이 나오죠. 이 n 팩토리얼 해서 네, 마지막에 그러니까 7까지의 값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make coh라는 그런 그 코드가 있습니다. 자, make coh라는 코흐 곡선을 생성하는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되게 요걸 뭐라고 하죠? 보통 이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어떤 그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혹시 눈송이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모습 혹시 보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날 듯 말 듯 기억이 나셔야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프랙탈 맞습니다. 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프랙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그 코그 곡선에 대한 부분은 이 그 어떤 모양이 일정한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모양을 우리가 이 코그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프랙탈이라고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그 코그라는 곡선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 K가 어디 있죠? K. 그 위에 보시면 코그 커브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부르게 돼요. 이 함수가 요 make 코그라는 함수가 이 코그 커브라는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계속 제기 함수를 이제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부르게 됩니다. 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빨리 한번, 네,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코그 곡선을 바로 어떤 식으로 실행했냐면 여기 편집기에서 메이크 코그를 바로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규어에 이렇게 코그 눈송이 곡선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확인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이 되셨으면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장표에 넣어둔 부분은 내장 함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어떤 부분이냐면요. 네, 내장 함수. 늘 아까 저번에도 이제 저희가 도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삼각함수, 역삼각함수, 뭐 하이퍼볼릭, 역하이퍼볼릭 이런 식으로 감마 함수 또 어떤 함수가 있냐면 베셀 함수 그리고 베타 함수 또 지수 적분 그리고 리만 제타 많이 들어보셨죠? 리만 제타 함수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까지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요 함수 같은 경우는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시간이 남으면 좀 일찍 끝내드린다고 했는데 시간이 네, 다 되었어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2번 남은 다음 주에는 네, 9회차의 그래프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하이라이트예요. 그때는 꼭 빠지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질문해 주셨던 부분은 좀 참고해서 제가 다음 주 시작할 때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시간에 다시 한번 뵙고 오늘 지금 5월 7일이죠. 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연휴죠. 연휴이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것으로 강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